세상에서 가장 빠른 마감 시장 본격 장 끝나고 수다 떠는 방송 클로징벨 라이브 세상에서 가장 빨라서 3시 20분에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빨리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3월의 첫 거래일 방송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도 너무 좋고요. 네. 날씨도 좀 풀린 것 같아요. 날씨 좋아요. 그죠? 봄 왔어. 시장에도 봄이 온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제가 딱 봤을 때 네. 세 분은 뭐 아침부터 열심히 일을 하셨지만 네. 제가 시장을 봤을 때는 SK 하이닉스를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자 네. 이렇게 딱 나뉘지 않을까. 한미반도체 왜 빼? 한미반도체. 뭔가 시총 1, 2위 1, 2위 거기에 조금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보자 하면 그러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와. 자, 대단합니다. 대단해. 네. 자, 두 분 모시겠습니다. 김정일 본부장님, 하창원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아침에 하고 또 3시 20분으로 시간이 땡겨진 이유는 또 뭐 동시효과나 막 이런 여러 가지 좀 그러니까 장 마감 전을 상황을 좀 보면서 같이 마감을 하자. 요게 좀 목적이 있어서 일단은 종도 안 쳤어요. 그래서 30분에 치도록 하고 하창원 본부장님 지금까지의 상황 먼저 정리하고 네. 그다음 수다를 한번 좀 떨어보죠. 네. 뭐 좋습니다. 이 장 초반과 비교했을 때 뭐 지수가 약간은 조금은 눌리긴 했는데 그래도 뭐 코스피 1.3%고 지금 이제 예상으로 봤을 때 1.32로 조금은 올라갈 것 같고요. 네. 뭐 코스닥 같은 경우도 1.19에서 동시효과에 들어갔는데 이게 이제 1.06으로 약간 좀 눌리는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이 약간은 좀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수급이 어디 쪽으로 좀 쏠리는지 그거는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그다음 또 이제 중국 쪽 증시가 장 중간에는 좀 되게 안 좋았는데 이거 어쨌든 좀 많이 말아 올라온 부분들이 일부 있고요. 그다음 수급적인 부분도 장 초반과 비교했을 때는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좀 강해졌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수급적인 부분 여전히 외국인이 굉장히 좀 끌고 가고 있구나 해서 마지막엔 이 외국인 숫자 열심히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가 외국인이 5,100억 플러스 기관이 1,300억 플러스 네. 코스닥이 외국인이 2,100억 플러스 기관이 2억 플러스 네. 저는 뺐어. 그렇죠. 외국인의 수급 뭐 저희가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해서 그쵸. 좀 들어오고 있다는 게 굉장히 긍정적이고 네. 이 순매수가 좀 확대가 되면서 아침에는 외국인이 코스닥 쪽에 조금 네네. 한 1,200억 정도였는데 코스피로 옮겨가면서 네. 5,100억을 아주 대량으로 우와. 오후 들어서 쫙 물고 들어왔다는 거 네. 대단합니다.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보니까 하이닉스 제일 많이 샀고 제일 많이 샀어. 그 다음에 삼성전자, 그 다음에 KB금융, KB금융. 그 다음에 현대차. 음. 이런 거 보면 하이닉스, KB금융, 현대차 요것만 봐도 그쵸. 역시 저 PBR 플러스 네, 반도체. 네. 네. 아하. 요런 3월 첫 거래일의 요 흐름, 뭐 장 개장도 하셨고 지금 이제 마감도 하시니까 요런 흐름은 3월에 좀 긍정적으로 봐야겠습니까? 아니면은 첫 끝발이 강아지 끝발입니까? 강아지 끝발. 안 되는데. 멍멍이 끝발. 네, 멍멍이 멍멍이 끝발. 끝발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아닐 것 같아요. 3월 내내 있을 수 있다. 하창원 본부장님은요? 저는 그냥 외국인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만? 외국인이 지금 쉽게 탈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무작정 던질 이유도 없거니와 그다음에 수출 데이터도 1월달, 2월달 되게 잘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외국인이 뭐 정말 큰 이탈을 할 만한 요인만 발생하지 않으면 뭐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우리나라 갑자기 전쟁이 난다거나 아니면은 뭐 공매도라든지 이런 이제 약간 조금 부분에서 확 변화가 나타난다거나 아니면 뭐 주주환원 정책에서 강제성 없는 거 맞고 그냥 뭐 흐지부지 이렇게 되는 경우 막 이런 정말 뭐 급변하는 뭔가들만 없다라고 한다면 뭐 충분히 외국인이 지금 상황에서 이탈할 이유가 없다라고 이유는 보고 없다. 있고요. 그리고 이탈을 하더라도 하더라도 지금 받아주질 않을 거예요. 뭐 나중에 국민연금에서 한 10조 정도 이제 이런 뭐 지수 편입되고 지수 만들고 하면 좀 추가로 들어올 물량들이 있다라고는 얘기는 하는데 네. 그건 추후의 문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서 떨어지면은 기간이 떨어질 때 살라고 하지 안 받아줄 거란 말이에요. 개인은 이미 다 지금 미국적으로 떠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래서 지금 뭐 쉽게 떠나려고 해도 떠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이들이 1조만 던져도 지수 팍팍 떨어질 거기 근데 때문에 외국인이 떠날 이유는 없지만 네. 다시 사줄 이유도 없는 것 같은데 계속 사고 와 있잖아요. 예리해. 일단은 그거를 봤을 때는 긍정적이죠. 수출 데이터가 1월, 2월
굉장히 빠르게 가파르게 상승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럼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산업군들이 좀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것들이 가시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외국인이 굳이 팔 필요는 없는 거죠.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아직 시기적인 부분에서 약간의 좀 시간은 있지만 저 PBR에 대한 모멘텀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사실 이들이 던지려고 했으면 금융위에서 그 강제성이 없다라는 얘기 나와서 사실 외국인이 언제든지 조 단위로 던질 수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했다라는 것은 좀 지켜보자라는 거죠. 왜? 일본도 10년 걸렸잖아요. 다른 네. 나라들도 더 오래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네. 한국이 어떤 식으로 이걸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보고 나서 판단해도 늦지 않다라는 판단이 조금 일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그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정부의 그 어프로벌 레이팅이 지지율이 네. 올라갔잖아요. 지난 네네. 주말에 한 5%인가 40 됐나요? 41 뭐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에 대한 믿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걸 보는 거야. 걔네도 게이즈할 수 있는 외국인이? 그런 거 게이즈할 수 있는 우리 보잖아. 그 트럼프하고 할 때 뭐 봐요? 트럼프한테 물어보고 트럼프 친구한테 물어. 여러분 어떻게 봐요? 트럼프가 이길지 질지 어떻게 보냐고. 어프로벌 레이팅 보고 게스하는 거잖아. 마찬가지야. 외국인도 한국 보면서 그 리얼티건 뭐고 그런가 무슨 개떡인지 뭔지 모르지만 그래도 레퍼런스 되는 거 보면서 영어 많이 쓴다. 그 기준 되는 거 보면서 하게 돼 네네. 있거든요. 그게 올라갔잖아. 아니 그렇죠? 외국인이 우리나라 윤 대통령 지지율까지 보면서 코스피를 한 같아. 사람들이 그래요? 똑같죠. 그럼 뭐로 하겠어? 그럼 장렬한테 물어보고 내가 얘기하면 믿고 명훈이 얘기하면 안 믿고 그러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게 걔네들도 진짜 실망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그럼 그 일본처럼 일본도 눌리다가 다시 올라간다고 했던 그런 것도 하나의 머리에 둔 상태도 네. 있는데 정부의 지속성을 보는 거잖아요. 정부의 지속성이 이번에 그 의사 그것도 강제로 세게 나오고 하니까 네네. 이게 관철하겠다는 의지가 워낙 뜨는데 어프로벌 레이팅이 내려가면 힘이 없을 텐데 네. 어프로벌 올라가니까 그럼 그좀 기다려보지? 이런 생각 들겠죠. 나 같아도 그럴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티끌 모아도 입김 불면 나락님께서 오늘도 명민준 구속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왜 구속? 나도 모르지. 이 정도면 아니, 구속 가야겠다. 용산에 사시는 분인가? 왜 나 자꾸 구속 왜 하시는 건지 모르겠고. 네, 그다음에 우리 강석천님께서 엔터주만 파는 르세라핌 덕후인 저한테는 아직 봄은 먼 것 같아요라고 3,000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르세라핌 덕후. 네, 하이브. 저도 좋아요 르세라핌. 하이브죠? 네, 하이브요. 르세라핌. 네. 누군지 알아요? 너무 좋아해요. 신곡 나왔죠? 네, 노래가 너무 좋아서 저는 엔터주 중에는 하이브가 제일 좋지 않나요? 한번 불러보세요. 조금. 이게 신곡 어려워. 신곡 몰라요. 몰라요? 신곡 알아요? 따라라라라. 뭔 거죠 지금? 동요 뽀뽀 선생님이세요? 네, 이 정도로 아무튼 엔터주에서는 하이브가 그래도 좋지 않을까 체감적으로 많은 네. 분들이 좋아하시고 듣고 있더라고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강석천님 3,000원 네. 감사합니다. 엔터주는 진짜 쉽지 않습니다.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자, 오늘 기관이 산 거 아까 댓글에서도 있었는데 네. 기관이 거래소에서는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 LNF 요게 또 순위에 있습니다. 한 순위 8위 안에 이렇게 있는데 요 2차 전지 리튬 가격 반등에 또 기관이 매수 조금이지만 어쨌든 들어온 거는 좀 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저는 인터 배터리 앞두고 약간에서 약간 이런 좀 뭔가 단타한 물량이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리튬 가격이 일부 반등이 나온 것은 맞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는 수요단에서의 뭔가 변화가 나와야 구조적인 또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지금 이렇게 리튬 가격이 좀 떨어지는 게 멈추고 그다음에 NCM 같은 경우 수출 물량 되게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은 충분히 지금 매매를 좀 활동적으로 하기에는 나쁜 상황은 아니에요. 전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죠. 뭐 내 자산이 만 10억이 있어요. 그럼 3억을 갑자기 턱 넣어서 이거 포트폴리오 지금부터 뭐 한 6개월 한번 갖고 가볼까? 이렇게 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짧게 뭐 이벤트 따라서 치고 빠지는 건 나쁘지 않다라고 보지만 네. 아직까지는 이렇게 구조적으로 뭔가 딱 배팅을 하기에는 조금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그래요? 그런 좀 온도차만 잘 조절하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구조적이지 않으니까 비구조적으로 접근하면 어떡해. 그렇죠. 네. 뇌동으로. 내동으로 내동은 항상 쉽지 않은데 아무튼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보시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 좀 저는 그런 게 좀 서운하더라고요. 지금 뭐 2차 전지 쪽이 좀 어쨌든 우리나라 증시에서 어쨌든 좀 상당히 많은 기여를 네. 했었던 부분인데 그럼요. 좀 약간은 요즘에 너무 이렇게 동떨어져 있잖아요. 소외됐어. 근데 결국은 그쪽이 좋아야 이 코스닥도 같이 이제 코스피와 같이 이렇게 널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약간의 좀 변화가 나타나는지 조금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아침에 그 알겠습니다. 얘기했는데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자꾸 기준 말씀드리는데 기준이 제가 말씀드리는 게 기준이 꼭 돼야 된다는 게 아니고 기준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전해지면은 한번 생각해 보시라. 네, 기준. 3월 7일에서 3월 10일 사이에 미국의 전기차 2월달 판매 수량이 나온대요. 네. 근데 성장률이 내려갔다 그랬잖아요. 1월달에 15%가 있거든요. 네. 2월달에 만약에 한 20% 후반, 30% 나오면 지금 말씀드린 그 비구조적인 이슈가 혹시라도 구조적으로 튈 수도 있는 거에 보험성으로 기관에서 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미국 그 데이터 말씀을 보여주셨어요. 아침에도 해주셨는데 사실 전기차 성장률은 그쵸. 지금 계속 하향 추세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갑자기 3월 7일에 무언가 아니, 반등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하시는 가격을 낮췄잖아요. 1, 2월달에. 낮추긴 했죠. 예. 낮춘 효과 혹시라도 있는가? 그 효과가 다 나오면 그런 얘기예요. 아, 갖고 계신 분은 그걸 볼 거다 그런 얘기. 알겠습니다. 우리 아저씨 아줌마님께서 포스코홀딩스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3월달에 저는 2차 전지 찍었습니다. 맞아. 매사기로 아니, 찍었잖아요. 2차 전지 찍었어요. 근데 저는 에코프로랑 포스코홀딩스랑 퓨처엠이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아직 그런 그림은 좀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오케이, 근데 알겠습니다. 미국에서도 리튬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알고 좀 있거든요. 올랐어요. 네, 조금 그게 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뭐 앨범 알? 뭐 그렇죠. 뭐 아무래도 영향을 안 준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근데 저는 포스코 그룹주들이 이번에 좀 치고 간다라고 한다면 조금은 우리가 이제 2차 전지를 바라보는 시각도 좀 생각을 달라진다. 해봐야 되는 게 포스코 그룹은 어쨌든 철강이라는 막강한 현금 네. 창출 흐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주목을 더 받는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경쟁이 일부 있을 거고 또 이제 돈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국면도 일부 있다라는 거니까 그런 것들 잘 지금 감안하셔가지고 얼마예요? 포스코 퓨처. 아 포스코? 일단은 저거 뭐야 이거 마감 한번 치고 네. 오겠습니다. 31분 지났고요. 지수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장 3월 4일 3월의 첫 거래일 오늘은 코스피가 2674로 마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100포인트 남았다. 100포인트? 제가 2780 했죠. 2780. 와. 하창범 부장님은 네, 저요 뭐야? 몇 얘기할까요? 2674인데 2780까지 보십니다. 하창범 부장님은. 2780. 저 외국인 안 나가면 그냥 계속 쭉 더 요대로? 간다. 계속 쭉 네. 계속 뭐 쭉. 더 올라갈 수도 뭐 있고 말을 올라갈 해. 수도 있고 올라가면 쉽게 안 빠지는 않는다. 쉽게 빠지는 아, 않는다. 저는 저렇게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말해가지고 아니. 계속 쭉. 아니 저는 제가 오늘의 한마디에 아, 잠깐. 얘기 듣고. 한번보냐 얘기. 얘기 그게 있어. 많이 내려왔을 때는 좀 확실하게 얘기하는 편이고 위에 있을 때는 어차피 우리 좀 일부 비중 조절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때부터는 뭐 흐름대로 그냥 가면 되죠. 흐름대로 가면 되죠. 형 연애할 때도 그래요? 오빠 우리 사귀는 거는 아니 뭐 이대로 계속 쭉 아니 뭐 쭉 이렇게 제 성향이 그런가 봐요. 아 내가 무슨 일이 생기지 않는 한 계속 쭉 계속 쭉 건강한 삶. 사귀는 건지 아니면 그런 건지 알 여자들이 수가 그거 없게. 싫어하는데. 제일 싫어하지. 아니 확정은 지어놓고 하자. 확정은 투자자들도, 지어놓자. 와. 아 외국인 못 나간다니까요. 외국인 못 알겠습니다. 나간다. 외국인 못 나가요. 오케이, 보면 알겠습니다. 아무튼 쭉 갈 수 있다. 보시는 거야. 기본적으로. 일단은 두 분 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시는 건 맞고 네. 얼마나 긍정적으로 보느냐에 대한 그 온도 차이인 건데 네. 김정일 본부장님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 코스닥은 1.1% 올라서 872에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창 본부장님 오늘 그러면은 저기로 갈까요? 네, 시황. 시황으로 바로 갈까요? 네. 네, 일단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2674선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전거래일 대비해서 1.21%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872.97포인트로 이제 1.16% 상승 마감했고요. 근데 사실 이제 조금 증시가 굉장히 좀 뜨거웠던 거에 비해서는 상승 종목 수와 하락 종목 수가 좀 비등비등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좀 일부 쏠림이 있었구나를 좀 느낄 수 있는 좀 시장이었던 것 같고요. 이제 수급적으로 봤을 때 프로그램 빗자익 순매수 여전히 좀 계속적으로 장 초반부터 확대가 됐고 뭐 아무래도 외국인 현물에 대한 이런 강력한 매수세가 조금 이어졌다. 대신에 이제 선물 쪽에서는 순매수에서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온도차를 조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유가가 또 2%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지속적으로 좀 올라가는지는 일부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양회 이후에 보통 기자회견을 하는데 그거 네. 안 한다라는 얘기들이 좀 돌고 있어요. 그래서 기대감이 막 팍팍 꺾이고 있기 때문에 내일 정도까지는 좀 중국 시장도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들이 조금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침에도 뭐 하창원 본부장이 말씀을 주셨지만 양회 네. 이게 내일부터
부터 시작해서 오늘 1차 하고 오늘부터 시작하고 네. 내일이 이제 경제 성장률 목표치 얼마의 목표를 네. 가지고 어떤 부양책을 할 것인가 이런 얘기가 나올 건데 뭐 말씀대로 초친다 만약에 오늘 금호속이나 이런 쪽이 기대만큼. 올라갔나요? 빠졌나요? 대환유화나 이런 거 좀 올라갔어요. 올라갔어요? 약간 네. 있는 거네. 기대감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래봤자 5%. 사실 양회 중국에 대한 그런 익스포저나 기대감 그리고 모멘텀, 센티 이런 것들은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확실히. 맞아요. 근데 사실 조금 뭐 중기적으로 본다면은 약간 물음표긴 한데 단기적으로는 중국이 안 성장하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면 외국인이 만약에 이제 중국 쪽에서 엄청 대규모 부양책하고 네. 증시가 살아날 것 같으면 그쪽으로 또 외국인 자금이 또 간다. 나뉘잖아요. 근데 뭐 이따 기사도 들고 왔는데 오늘 일본이 또 고점을 갱신을 했잖아요. 근데 주력 수급이 또 거기 외국인이거든요. 네네. 그럼 외국인이 지금 일본도 올리고 있고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도 올리고 올리고. 있잖아요. 뭐 대만도 일부 그런 영향이 있었죠. 근데 그게 또 새로운 먹거리가 생기면 좀 올라온 쪽에서 차익을 하고 그쪽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다 올라가잖아요. 네. 그때 꼭집니다. 그 중까지 올라왔을 때가 그 생각도 아직 안 오르니까 네. 괜찮습니다. 근데 그러면 오히려 지수가 이렇게 좀 불을 뿜고 지금 사실 채팅창에도 우리도 나쁜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내일 양회에서 만약에 조금 실망스럽다라고 하면 그거를 빌미로 그냥 코스피 잘 안 빠져요. 없어요. 그것 때문에 와. 뭐 사는지 알아요? 반도체하고 다시 그 뭐지? 기업 밸류 앞으로 더 쏠린다고. 중국 바로 좀 익스포즈 되면 아작이 나겠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안 빠져. 근데 이렇게 그게 안 빠져. 오늘 1.몇% 올라갔는데 다시 그것 때문에 다시 1% 토해낸다? 저는 그런 일은 없다고 봅니다. 아, 뷰가 3일 전 지나고 엄청 세지셨어. 그러게. 그리고 엄청 긍정적이죠. 독립투사처럼 아니 나 독립투사 안 해. 나 독립투사 그런 거 안 해요. 저희 이민 가요 말아요. 저희 이민 가야 돼요 말아요. 이민 가는 그건 다른 문제지. 이민은 무조건 가네. 이민은 가고 이민은 가. 국장은 해도 된다. 국장은 해도 되고. 3월은 일단 다르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양회가 좀 실망스럽더라도 경기 한번 네. 하자. 그런 말씀이시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섹터로 넘어갈까요? 오늘 일정 일정 가보죠. 일정이 요번 주는 좀 바쁘죠. 요번 주 다음 주 좀 바쁜데 중요한 거 있습니까? 있죠. 일단은 오늘 미국 물리학회에서 3월 회의 안에서 LK99 논문 관련 발표 예정이죠. 밤 이게 10시인가 11시인가 그렇고요. 그다음에 양회 정협이 오늘 개막을 했고요. 그다음에 산업동향 우리나라 거 오늘 좀 발표가 된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내일 같은 경우 전인대 이제 개막을 또 하죠. 그리고 PMI 지수 일부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이거 S&P 글로벌 PMI 지수 원래 그렇게까지 집중해서 보진 않는데 뭐 최근에 이제 이런 지표들을 좀 집중해서 보는 시기라면은 일부 잘 나오는지 정도는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요일 날은 캐나다 쪽에서 금리 결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2월 또 ISM 비제조업 지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쪽 관련된 부분이랑 또 이제 ADP 비농업 고용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목요일에는 졸츠 있습니다. 졸츠 노동부에서 졸츠 있고 베이지복도 나오니까 우리가 집중해서 이거 새벽 4시에 나오니까 체크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신규 실업 청구 건수 이것도 봐야 되죠. 그다음 파월 의장의 발언 있습니다. 증언 아닙니까? 그다음에 증언은 의대 정원 확대. 증언이 테스티모니 한다고. 열심히 치다 보니까. 네. 아빠 의장 증언하면 난 좋겠다. 의장 증언하는 줄 알았어. 의대처럼. 발언하는 거 있죠. 발언하는 거 있잖아요. 아시죠? 예, 여러분들 알고 있으니까 또 예리하게 또 잘 잡아내셨네요. 정치 이슈까지 같이 보다 보니까 네. 증언으로 헷갈렸습니다. 네, 그래서 증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브로드컴 같은 거 발표 있으니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금요일에는 고용 동향 보고서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셧다운 시한 이거는 뭐 그렇게까지 크게 충격은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있으니까 이슈는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다음에 이제 비농업 고용 실업률, 그 다음 임금 관련된 부분이 또 발표가 되니까 2월달 이제 고용과 시간당 임금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네. 이것도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 의대래. 일정 중에서 의대 왜 이렇게 좋아해? 저 질문. 빨리 고쳐야겠다. 근데 뭐 좀. 일정 이거. 중에서 진짜 임팩트가 있다.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준다라고 얘기하는 이벤트 하나씩만. 김장훈 부장님. 고용 보고서죠. 고용 금요일에 보고서? 나오는 거 다음 주에. 2월 고용 보고서가 전월 달이 많이 나왔거든요. 네. 35만 명이 나왔는데 이번 달 내려가야 돼요. 근데 18만 명, 19만 명 왔다 갔다 큰 분위기 그 정도라고 가장 중요한 건 시간당 평균 임금. 임금이 계속 올라가면 안 되거든요. 네네. 근데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지난달에 0.6% 올랐는데 먼토먼스 이번 달 0.2 둔화돼야 돼요. 먼토먼스 그거 시간당 평균 임금하고 고용 보고서 19만 명, 18만 명. 네. 그거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 장에 영향을 미치겠지요. 그럼 배드 이즈 굿이 되는 거예요? 그치. 배드 이즈 굿이죠.
근데 이제는 별로 상관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 사실 상관없는데 PC도 그렇고 뭐 저기 PMI도 그렇고 이런 거 보면 금리 이거 뭐 그렇게 지금 아, 그러기에는 시장이 또 갑자기 올라왔으니까 근데 떨어질 진짜- 빌미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추세와 기세라는 게 있잖아요. 진짜 미쳤어 미국 맞아, 시장. 맞아 미쳤어. 아무것도 못 막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딱 비중을 50%까지 잘 조절하셔야 됩니다. 파월이 나와서 AI는 거품이다 이 얘기 하지 않는 이상 떨어질 게 없는 것 같아. 파월 의장을 증언하지 않는 이상. 증언하지 않는 이상 증언할 파월 수가 같은 없어. 애들 3명 더 증언한다 이러면은 악재일 수도 있지. 증언하지 않는 이상. 그렇죠.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 항상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증시가 미쳤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네. 너도 나도 다 지금 수익권에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이면에는 우리가 이렇게까지 올라도 되는 거야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하나가 더 얹기 시작하면은 다 같이 나도 던져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나리오는 항상 염두하시고 좀 대응을 하실 제가 필요는 봤을 있습니다. 때는 네. 2700 안착하고 갈 것 같아요. 2700 뚫고 일단 생각한다. 하고 갈 것 같고 저는 이제 이런 하우스 뷰가 바뀌는 걸 중요해요. 아침에 얘기했죠. 네네. 특정 하우스가 네. 증권사가 뷰가 갑자기 바뀔 때가 있어요. 마이크 드시고 갈까요? 갑자기 바뀔 때가 있거든요. 네. 네거티브 할 때부터 네네네. 포지티브하게 바뀐 그 모 증권사의 네. 전략. 제가 그쪽하고 좀 알아서 그러는데 한번 식사도 같이 하려고 그러는데 특별히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없었는데 새로운 건 없는데도 불구하고 2650 정도 하이를 2850인가 60으로 확 올렸어요. 그러니까 포모 현상에 대한 가능성도 언급했어요. 그러니까 포모가 들어오면 2800 뚫는다는 거고 그게 안 되더라도 컨센서스 2700 중반까지도 테스트할 수 있는데 그거를 억누를 수 있는 거 아까 말한 무슨 매크로적인 거에서 금리 이제 인플레가 어쩌고 이런 거 갖고는 택도 없는 거고 전쟁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진짜 유가가 다시 85불로 가거나 그렇죠? 근데 유가가 85불로 가려면 수요가 갑자기 폭발해야 되는데 그럼 중국이 갑자기 성장률이 엄청 좋아갖고 그것이 미국에 피드백 돼가지고 유가를 올리는 이렇게 해서 약간 경계감이 있는 이런 게 아니면은 사실 이거 끌어내리기가 특히 AI 관련돼서는 포모에 약간 초입에 들어왔기 때문에 초입에 사람이 나갈 것 같아요? 저기 들어올 것 같아요? 안 나가요. 그거 먹으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치. 한 5% 10%더 가고 나서나 움직인다라고 보기 때문에 여튼은 가만히 갖고 있어야 돼요. 저는 지금 네. 약간 두 분 말씀을 뭐 많이 들어보고 그다음 뭐 딴 데 가서도 뭐 얘기 듣고 하면은 조금 애매한 것 같아. 왜냐면 지금 진짜 너무 좋아서 오르냐? 난 그건 아닌 것 같거든. 그냥 광기가 좀 보여. 그 2차 전지 때의 광기. 그거까지는 아니지만 그건 아니지. 그거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뭔가 아무따 상승할지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일단 올려 약간 요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불안하기도 하면서 또 김정일 본부장님 말씀 들으면은 또 거기도 합리적인 것 같기도 하고. 오늘 어떤 주식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 퀄리타스 얘기합시다. 네, 퀄리타스. 퀄리티 좋은 주식? 네, 잘 몰라요. 퀄리타스,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여튼 애널리스트 콜을 했는데 증권사에서 비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레퍼런스 비교가 있어야 되잖아요. 대만의 어떤 무슨 W 무슨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가 PER이 65배래요. 65배. 우리를 디스카운트해서 50배 주면은 50배 주면은 퀄리타스를 그러면 40% 업사이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PER 50배가 어때요? 좀 부담스럽죠. 네. 근데 갑자기 PSR로 적응해 보니까 네. 지금 올랐는데 오늘 10% 올랐는데 PSR이 10배가 안 돼.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숫자가 아니고 말이 되는 숫자에서 올라가는 이 추동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사람들이 갈 것이고 그래서 경제가 폭락하는 게 아니고 단순히 금리 인하가 늦어진다는 거 이거 갖고는 결국은 더 쏠림 쪽으로 더 간다. 라고 하기 때문에 PER 80배, PSR 15배 이렇게 가기 전까지는 갈론드 내러티브가 통하지 않기는 저는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퀄리티스가 한 얘기예요. 젠- 하는 거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제노님께서 반도체가 가자고 하면 가는 거지 뭘 따져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따져야지. 이런 게 광기라고 형님 뭘 따지냐 따져야지 그러면 그러니까 따져야지. 따져야 되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애매한 애매하다. 것 같은 그런 상황이고 알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도 일정 중에 중요한 거? 일정 중에 중요한 거 저는 파월 의장의 증언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어디서 그 국회 증언이에요? 하원 아니면 증언. 발언이에요?
하원. 하원 오늘 상원. 나가서 하는 거 있어요. 지금 테스트모니. 얘 말할 거 없는. 근데 똑같은 거 말하잖아요. 얘기할 항상. 거잖아. 똑같은 얘기를 하지만 항상 시장은 출렁거리잖아요. 그럴 수 근데 전후로 또 이제 데이터들이 발표가 되니까 음. 그거에 이제 의미 부여를 좀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죠. 예, 그런 부분에서 그 지표 역할을 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지 아니면 기조가 많이 바뀔 수 있잖아요. 우리는 뭐 똑같이 말하겠지 뭐 이랬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갑자기 말이 확 바뀌었어요. 그쵸. 그러면은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어떤 말 하는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일정까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나 고용 관련된 거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이게 또 통화 정책의 결정에는 어떤 또 센티적으로 영향을. 영향을 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섹터로 가볼까요? 네, 섹터로 가보시면요. 일단 반도체, 뭐 오늘 단연 대장이었죠. 말할 부럽다. 필요가 없는. 와. 하이닉스가 장중에 몇 프로 올랐죠? 6%, 거의 개별주처럼. 7%. 네, 그래서 와. 막 엄청 세게 움직였는데 역시나 좀 처음에 3% 정도 우리 개장할 때 3% 정도 움직여서 아, 뭐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나 좀 불을 뿜어줬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한빛반도체 그때 안 움직였던 이수페타시스 뭐 HPSP 이런 좀 뭐 대거 다 뭐 엄청나게 뭐 다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프닝 벨 할 때 이스페타시스만 왜 안 가요? 너무 억울합니다. 이랬는데 오늘 한 20% 올랐어. 그쵸? 뿜었죠.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또 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오프닝 때 이수만 안 가서 억울해 죽겠다 이렇게 슈퍼챗을 쏘신 맞아. 우리 진짜. 구독자분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좋았고 하이닉스 네. 어때요? 하창호 본부장님은 요거 보면 반도체 한미 반도체 95,000원 제가 좀 뭐 나쁜 얘기만 하려 그러는 게 아니라 166,000원 한미 반도체 95,000원 이런 거 보면 이스페타 20% 상승 이런 거 보면은 어떤 생각 듭니까? 잘 간다. 비싸다라는 생각을 원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잘 간다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잘 채팅창에 간다. 형 뭐라 그러는 줄 알아? 애매번호래 애매번호. 애매번호. 애매하게 말한다고 애매번호. 아니 저 확실하게 얘기 일단 확실하게 확실번호? 얘기해요.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하지만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이런 관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좀 헷갈리잖아요. 그럼 한번 정리를 해요. 근데 우리 그때 뭐 했어요? 코스닥으로 낼름 들어가가지고 딱 865까지 잘하고 딱 청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들을 언제든 포착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좀 우리가 이 흐름을 다 들고 갈 때 우리가 이제 그 생각하시면 보석 들고 산행을 하는데 이거 다 들고 가면 힘들잖아요. 일부 좀 떨어뜨려 놓고 가도 괜찮아요. 이거 숨겨놓으면 되잖아요. 보석. 약간 그런 관점으로 보시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잘 가고 있다. 아, 못 사서 아쉽다. 이런 생각 당연히 들죠. 궁금한 게 매경 가서도 그렇게 얘기해. 아니요. 아, 이거 변압기 오늘 오르는 거 어떻게 보십니까? 오, 잘 잘 간다. 이렇게 해요?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은데요. 오늘 흐름 굉장히 좋은데요. 예. 근데 정지 차분하게 간번호. 거기 분위기가 야, 차분해. 시청자분들이 아니 간번호라고. 그게 아니라 약간 거기 그 분위기가 달라. 의도가 있는 비싸지 않냐라는 의도로 받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번 꼬았죠. 잘 간다. 아, 간번호 웃기다. 간번호. 간판의 번호도 있습니다. 아이고, 간번호. 그러니까 재밌네. 비싸지 않아요? 뭐가? 비싸. 지금- 근데 그거는 기준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니까 김정일 본부장님 네. 그 PSR과 PER과 대만과 미국과 일본의 반도체랑 그 밸류를 비교하자면 조금 디스카운트 먹더라도 비싼 수준은 아니다라는 건데 간번호님은. 간번호님은 간보지 말고 생각. 아니 그렇게 생각이 있으니까 오늘 고점이 좀 늘렸겠죠. 아 근데 그거가 더 중요해요.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가 냉정하게 밸류를 따질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거 다 이렇게 치우고 그냥 가자 이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네. 사실 오늘은 가격 상관없이 불을 뿜을 수 있는 그런 그냥 이슈였죠. 왜냐하면 가자. 목요일 이후에 금요일 우리 쉬었잖아. 미국장에서 반도체가 진짜 불을 엄청나게 뿜었는데 네. 대한민국 그러면 쉬었고. 뭐 가겠어요. 가던 애들이 더 가겠죠.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이 오늘 나타났기 때문에 오늘 현 시점에서 이런 이제 흐름 파도가 이렇게 치고 같이 끌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파도 물결이 좀 센가요?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럴 때는 이제 쓸려가는 파도에 거고. 타라 물결을. 그죠? 아, 흐르는 뉴턴도 그 광기를 못 잡았는데 제가 어떻게 잡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찍어번호도 나왔습니다. 찍어번호 계속 압박하니까 하나 찍어번호. 오케이, 알겠습니다. 별명이 네. 너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아, 별명 부자야 진짜. 진짜, 와. 별명 부자. 간번호. 알겠습니다. 반도체 섹터 좋았고 일단은 네. 지금 뷰는 기세 그대로 추세 그대로 일단은 간다. 네, 그쵸. 그럼 저 같은 사람들도 지금이라도 탈까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잖아요. 요 생각 들면 이제 끝난 거지. 그쵸. 요 생각 들면. 요 생각이 생각 들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요 생각 행동을 옮겼을 때 끝나는 거야. 맞아.
근데 요 행동을 안 생각이 옮긴다고. 아직 안 옮겼잖아요. 그러면 더 더 가는 간다. 거지. 이렇게 보시나요? 여기 지표로. 네? 인간 지표로? 인간 지표. 좀 그렇죠. 아직 손 못 손 들어가고 못 대고 있잖아요. 있잖아요. 네. 매수를 못 하고 될까 말까 있으니까 예, 지금 인간 거의 지표상으로 크랙하기 본다면 직전. 그렇죠. 좀 더 볼 수 있죠. 근데 민트가 진짜 정확한 게 네, 신성도 제가 사라고 몇 주를 네, 얘기했는데 얘기 안 하다가. 6만 원부터 지금까지 못 사고 진짜 살려고 할 때 꺾였어. 내려갔어. 진짜로. 진짜. 그러게.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네. 이런 친구 꼭 하나 있어야 돼요. 진짜. 인간 대표입니다. 다양한 네. 의미로.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탑승할 거면 꼭 얘기해 주라는 거. 네, 알겠습니다. 매수 버튼 누르는 순간 제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반도체 좋았고 그 옆에는 또 뭐 있었나요? 변압기가 있었던 변압기가 것 같은데. 있었죠. 네. 네. 제가 또 급락할 때 음. 경고 딱지로 하면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맞아요. 눌림목에서. 네, 아주 딱 말씀하셨죠. 네. 정확하셨죠. 해제? 네. 해제 번호? 지금 다른 간번호로 이상해. 지금 네, 아무튼 그래서 변압기 쪽 되게 좋았습니다. 재룡전기, 뭐 HD 현대 일렉트릭, 효성중공업이 있는데 요건 일론 머스크가 발언한 게 있어요. 외신 기사 제목을 제가 따와서 일부를 발췌해서 들고 왔으니까 그 부분 이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NFT, 뭐 비트코인 NFT. 관련해서 이제 위믹스 아침에 이렇게 엄청 올라가 보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그것 때문에 장중 움직였는데 아마 좀 단기로 움직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장투의 관점으로 보시기에는 조금 애매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로봇주도 은근 좋았습니다. 네. 로봇주 좋았고 자동차도 장중에 좀 이렇게 등락이 많이 생겼는데 네. 좀 막판으로 가면서 힘이 약간은 조금 이렇게 좀 줄어들긴 했는데 그래도 뭐 이렇게 기세가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거는 뭐 좋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이거는 미국에서 잘 팔려서예요? 아니면은 그냥 그 밸류업 프로그램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일단 주는 밸류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주는 밸류업이라고 왜냐면은 쌌어. 이게 우리가 자동차가 실적 굉장히 좋을 때도 못 갔잖아요. 근데 이제 밸류업으로 해서 수급이 쏠려주면서 이게 간 거기 때문에 베이스는 이제 저 PBR이 맞고요. 거기다가 이제 데이터가 잘 나오면 이 추세가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죠. 여전히 장사를 잘하는구나. 결국에는 ROE 쪽으로 따지게 될 거기 때문에 이 회사들이 장사를 계속 잘하는지 안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그 부분이 유지가 되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비만 쪽 같은 경우는 뭐 오늘 뭐 개별적인 이슈들인데 어쨌든 비만 관련된 종목군들 뭐 상당히 좀 좋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만주는 우리 몸이 비만해질 때까지는 갖고 있어 괜찮을 것 같아. 어? 그러니까 너무 많이 먹어갖고 이제 돈을 어디다 쓰지 이렇게 사람들이 늘어질 때까지는 네. 비만주는 계속 갈 것 같아. 아마 주식에 우리는 비만주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기업 밸류, 그다음에 미국의 비만 관련된 주식 네. 이렇게 미국은 기업 밸류가 없구나. 그 비만주 네네네네. 이런 식으로 계속 갈 것 같아. 계속 간다. 계속 갈 것 같아. 사람들이 나자빠져갖고 이젠 뭐하지 이럴 때까지 계속 갈 거야. 오케이. 여름 더울 때까지. 민트는 별로 상관 없죠? 없죠? 비만이랑. 비만 비만도 아니요, 없죠. 저 비만 엄청 관심 많죠. 왜 관심 있어? 악플 제대로 받았네. 아니. 관심 있어요? 아니, 뚱뚱은 아니지만 뚱뚱은 아니지만 왜 지금 땡기셨어요, 피디님? 해봐 어디. 뚱뚱은 아니지만 어. 살찐기는 싫죠. 근데 안 맞아도 되잖아요. 그거. 근데 또 만약에 뚱뚱해졌어. 근데 해봐. 운동 안 하고 안 할래. 뚱뚱해지고 나서 얘기합시다. 뚱뚱해지고 나서. 아니 많이 안 먹어서 안 찌는 거예요, 뭐예요? 체질이 그렇다 이런 얘기 근데 해야지. 많이 쪘는데 그럼 그래요? 또 먹겠죠. 네, 그렇죠. 네. 조용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비만 치료제 요거 ETF로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조금 더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하락 섹터로 넘어갈게요. 오늘 화장품이 네. 좀 많이 안 빠졌어요. 좋아요. 근데 이제 화장품도 약간 눌림목 매수를 노려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화장품 말씀드릴 때 항상 엘프뷰티를 말씀을 드리는데 네. 저가용에서 엘프뷰티는 차트 보시면 계속적으로 막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국내 화장품들만 좀 박살이 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근데 이제 그 약간 4대장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뭐 CNC 인터내셔널, 뭐 아이패밀리 SC 뭐 이런 쪽에서 투경을 받은 종목군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조금 이렇게 차익이 나오거든요. 보통 이제 경고 딱지 먹고 하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일부 차익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엘프뷰티가 계속 치고 나간다라는 건 결국엔 저가에 대한 흐름들이 유지가 된다라는 거고 네. 그런 산업이나 본업 쪽에서 이슈가 생긴 게 아니라는 얘기로 기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단기 낙폭 이후에는 또 빠르게 반등이 나올 수 있기 올라갈 수 때문에 있다? 지금 뭐 당장 잡기보다는 약간의 눌림목에서 이제 좀 이렇게 머리를 빼꼼 들 때 그때 이제 좀 기회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구리. 네, 그래서 한 주 정도만 보초병을 어구리, 보내시려면 좋지 않을까. 어그리. 화장품에서 하창훈 본부장님의 탑픽 한두 개만 준다면 뭐예요? 항상 말씀드리는 저는 대충. 저는 계속 말씀드린 작은 코스메카 거. 코리아, 코스메카. 뭐 잉그로드래 같이 가는 애들이니까 그다음 뭐 네. 아이패밀리 SC, CNC 인터내셔널 이런 애들 4대장이거든요.
사대장이거든요. 4대장. 네. 네. 계속적으로 네, 4대장으로 말씀드려왔던 변압기와 마찬가지로. 왜냐면 이게 비싼가 안 비싼가 PER 때려보려고 그랬는데 네. 비싸진 않네요. 비싸지 400, 않아요. 영업이익 한 480억 하는데 시총이 한 15배에서 3,800억. 20배 갈 수 있는 주식이 지금 15배 이하로 가는 주식들이 꽤 많거든요. PER이. 그래서 실적만 받쳐두면은 4대장 이런 거 그런 게 올라가죠. 저는 아까 비만 치료제가 쭉 간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미국, 저는 미국이에요. 비만 치료제 같은 게 화장품주이지 않을까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그럴 수 왜냐하면 있죠. 맞아요. 비만보다는 여자들의 조금 더 미 쪽으로 조금 치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제 화장품 그 조그만 것도 동남아시아하고 미국 쪽이거든요. 익스포저가. 걔네들이 잘 쓰면 돼 우리나라 거. 그러니까 실적 좋으면 가는 거죠. 눌림목 때 사라. 약간 빼꼼할 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 자꾸 웃어요? 아니 하창원 본부장님한테 물어봤는데 둘이서 계속 대답하고 있는데 나 여기 계속 보고 있는데 아니 뭐 답변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고 둘이 대화하면 내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렇죠. 둘이서 무슨 뭐 비만이네 뭐 미가 어쩐데 계속 얘기하네. 미안 하보노. 한번 갈게요. 한번 물어볼게요. 아 코스메카 코리아 그래서 영업이익 한 480억. 네. 오히려 더 늘어날 수도 있는데 요 수치는 네. 시총은 3,800억이면 별로 비싸지 않은 것 같아서 네. 더 치고 갈 수 있다라는 쪽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120선을 이탈했을 때는 조금 이제 접근하시는 그 구간을 새롭게 설정하시긴 해야 돼요. 그래서 충분히 지금은 좀 단기적으로 신고가 가다가 눌린 상황이니까 요럴 때는 그 기회만 잘 딱 빼꼼하는 그 자리만 잘 잡으시면은 저는 뭐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화장품 쪽 오늘 떨어졌다는 거 그리고 다른데 섹터 떨어진 거 또 뭐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플랫폼 쪽 아프리카 TV, 뭐 카페24, 네이버, 뭐 카카오 이런 쪽 오늘 좀 조정 나왔고요. 왜요? 트위치 끝났는데 왜 조정 나오지? 그 잘 기대감을 가지 이미 많이 올랐으니까 아, 아프리카 TV는 그렇지. 되게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부 좀 차익이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5G 쪽에서는 에이스테크가 오늘 공시가 좀 나왔었더라고요. 경영권 변경에 대한 이런 이제 공시가 나왔는데 이게 납입 예정일이 원래 이제 3자 배정이니까 돈이 들어오는 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게 2월 29일에서 밀렸어요. 6월 18일로. 보통 요즘 같은 경우가 이렇게 밀리면 좀 불발이 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생겼다라는 부분에서 좀 변동성이 좀 강해진 것 같고 요게 이제 전반적으로 5G 쪽에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제가 오전에 스타링크랑 연결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개별적인 이슈가 좀 강하게 터져 나오면서 그게 좀 전반적으로 좀 뻗어나간 것이 아닌가가 조금 더 맞는 설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좀 정정드리고요. 근데 얘네도 진짜 잡주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래놓고 KMW는 왜 같이 빠져? 6%, 8% 같이 빠졌는데 참 이거 아니 그냥 생각 없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묻지도 생각 없이 사지 말라고. 제 잘못이군요. 죄송합니다. 올라갔다가 이렇게 맞을 수 있어요. 그 예전에도 이 회사 예전에 비슷한 케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이렇게 이런 관련돼서 그 감안해서 들어가셨어야 되는 거죠. 들어갔다면. 오케이 알겠습니다. 에이스테크 그리고 통신 관련주들 그런 애들도 5G 관련 애들도 떨어졌다는 거. 네. 네. 특징주로 갈까요? 네, 특징주로 가면요. 일단 신성델타텍은 두 개가 있죠. 이제 신성 ST가 이제 중국 생산 거점 부산으로 통합 이전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좀 좋은 흐름이 나타난 것 같고요. 이제 아까 일정표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요거 좀 발음하기 힘든 요거 발표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휴젤 같은 경우도 오전에 좀 말씀을 근데 드리고. 잠시만요. 저거 발표를 앞뒀잖아요. 발표를 하면은 뭐 이슈 재료 소멸이에요, 아니면 더 그건 모르지. 뭐 나올지 모르지. 그죠. 나오러 변곡점이 될 수 봐야지.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긴장을 하라 그 얘기. 긴장을 하라. POC 포소스 저게 뭐야, 대체? 뭐 미국 물리학회 뭐 비슷한 거라고 하는데 네. 저기서 LK99 말고 다른 그런 상온 초전도성을 지니는 그쵸, 물질을 맞아요. 공개하겠다라는 게 얘기인데 뭐 사실 LK99 때도 그렇고 속 시원하게 무언가가 짜잔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저거 보고 우리가 진짜 저런 게 있어? 미쳤다. 저거를 한국이 개발했다고? 미쳤다 이러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그냥 뭐 하이닉스고 막 다 필요 말이고 없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쵸. 그냥 우리는 기본소득 받으면서 환율 초전도 제로 살아가는 거야. 1달러에 뭐 얼마야? 환율도 뭐 우리나라가 최고가 되는 거죠. 뭐 캐나다에 무슨 그 저기 그 뭐 자원 개발해서 그 국민들한테 뭐 1,000불씩 2,000불 주는 그런 나라가 된다 이 얘기 하려는 거죠. 그렇죠. 뭐 그랬으면 그렇게 좋겠다. 됐으면 좋겠다. 사우디 부럽지 않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카타르 뭐 이런 거. 힘내세요. 네.
오케이. 초전도체 관련된 거 한번 지켜봐야 되고요. 또 어떤 주식이 그다음 있습니까? 요거는 이제 좀 질문이 아까 채팅창에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이제 예스티 있잖아요. 아, ST? 요게 이제 엔비디아 핵심 파트너사로 이제 부각되는 요런 이슈가 있었는데 요건 이따가 뭐 설명 들으시면 될 것 그 같습니다. ST 그거는 HPSP하고 특허 분쟁이 있는 아, 맞아요. 예. 그거잖아요. 그 특허에 대해서는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 별리사 유튜브 제가 내 채널에다가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네. 링크는 안 하고 그거 저작 걸리니까 아, 그쵸. 유튜브 난 보고 났었는데 그분이 얘기하는 걸 느낌상으로는 ST는 ST를 팔 수 있다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워낙 그것도 시장이 크니까 이게 ST는 누구냐면 하이닉스를 통해서 파는 거고 HPSP는 삼성전자라서 파는 거거든요. 그래서 HPSP가 빠지고 ST가 올라가면은 이건 특허에서 이기는 거다 그러는데 관계 없고 둘 다 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근데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설명을 해주세요.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예스티가 뭐 하는 기업이고 뭐 때문에 이슈가 됐는지 모르시는 분들. 저 모르겠어요. 천천히. 흡프스프가 하는 그 저기 초고압 어닐링. 저원 고압 어닐링. 어닐링 그 장비를 얘네도 한다는 거였어요. 아, 같은 걸. 그래서 하이닉스 얘는 홀드에서 들어가고 있다는 건데 참고로 얘네는 실제 별로 거의 없습니다. 적자고. 예스티가. 근데 하이닉스 뚫는다는 건데 하이닉스가 잘 나가니까. 근데 얘네는 사실은 저원 고압이 아니고 약간 고온 고압식으로 돼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특허를 보니까 특허가 침해가 됐느냐? 네. 이제 HPSP가 너무 침해했어 그러니까 얘네가 아니야 니네 특허가 잘못된 거야. 아. 그 반대 소송하고 이제 난리가 났거든요. 아. 그게 작년에 나왔던 얘기야. 네네. 근데 이제 구체화 되면서 나왔는데 아직도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죠. 근데 왜 이슈가 되는 거예요? 지금으로는. 지금 또 이제 그게 곧 일단 판결이 1차적으로 판결이 나요? 날 것처럼 기사가 났더라고요. 아. 그래서 SP가 좀 올라가고 그래서 사람들은 근데 그게 진짜 의미가 있으면은 HPSP 주가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지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러는데 저도 뭐라고 무자리에서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의 그 특허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겠어요. 아하, 오케이. 흡프스프랑 같은 장비를 하는데 네. 특허 네가 맞았네, 내가 맞았네 이렇게 싸우는 판결이 곧 나올 수도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다. 근데 실적은 적자다. 네. 오케이. 근데 탄열님이 고온 어닐링이라 별로다는데 고온이랑 저온이랑 뭐 달라요? 고온은 뜨겁잖아. 아이 뜨거우면 별래? 뜨거운 별로. 뜨거운 게 좋지. 시장도 아이스가 뜨거운 게 좋죠. 좋은데. 그 리포트 좀 보셔야 되는데 하여튼 예스트는 리포트가 없고 HPSP 리포트를 잘 보면은 예스트를 추론할 수 있어. 근데 약간은 그게 약간 베팅의 영역으로 들어갔어요. 예스트. 크게 먹으려면 그걸 먹을 수도 있는데 뭐 HPSP 이렇게 크게 먹는데 무슨 뭐 갈거 있나? 그러면은 난 예스티가 낫겠다. 그렇지? 알아서 하세요. 그게 작년부터 얘기 나왔어. 6개월 전부터요. 난 예스티가 더 좋아 육개월 보이는데. 지금 2년 연속 적자야. 좋잖아. 이제 바뀔 수 있으니까. 지금 돌려가야 하는 거예요? 아니야 이제 바뀔 수 있잖아. 바뀔 수 있잖아. 흑자로 바뀌면 쭉 올라가죠. 주가. 턴어라운드가 얼마나 큰 재료인데. 그리고 이름도 좋잖아. 예스티. 노키보단 낫잖아. 노트북 낫네. 자, 또 다른 특징도 있을까요? 여기까지 볼까요? 특징주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뉴스는 두 개를 들고 왔는데 일단 양해는 뭐 어차피 좀 이렇게 흐지부지 좀 넘어가고 있는 거 간략하게 그냥 기사 한 번씩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뭐 기자회견 없다고 하니까 큰 뭐 없을 것 같아요. 네, 없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일본 증시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버블 당시 비교했을 때 지금 PER이 16배로 굉장히 싸대요. 네. 여전히. 그래서 상승률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거고 주요 상승 원인은 이제 외국인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빨리 조금 이렇게 좀 떨어져 줘야 우리나라 쪽으로 수급이 쏠릴 텐데 그래서 이제 일본 증시 좀 같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본 일단 증시. 근데 일본 사람들도 일본에서 주식을 하시는 분도 우리 증시 너무 네. 높이 올라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까요? 어, 그냥 우리도 지금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면서 지금 좀 버블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걔네들도 분들처럼. 외국인들이 들어온 힘이 컸을 거예요. 야, 왜 우리는 좀 높은데 쟤네들은 왜 이렇게 싸지? 주가가 PBR이 1배에서 1.4배까지 올라왔어요. 1년 사이에. 네네. PER도 15배 갔는데 아까 고점보다 낮잖아요. 그렇죠. 그럼 한국이 11배야? 그럼 우리 일본이 낮지 않아? 15배 뭐 비싸? 이렇게 생각해 또 갑자기 또 고쳐 잡을 수도 있지. 그것도 그렇고 뭐 일본 쪽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올라가면 좋으니까 더 올라가길 바라겠죠. 예, 뭐. 그런 얘기도 있어. 비슷하게. 엔저를 유지하는 것이 그 주식 갖고 있는 사람 좋잖아요. 그렇죠. 엔저를 빨리 바꾸려면은 좀 주가 고점 논란이 올 거 아니에요. 엔저가 기속되는 한 좀 더 갈 거라는 심리도 저쪽에도 있어요.
오케이. 그런 것도 있었어. 알겠습니다. 거기도 더 일단 더 가자. 간대. 자꾸 질문하지 마. 아유, 일단 알겠습니다. 간대. 네. 묻지 마. 따지지 말랬잖아. 아니, 그건 아니지. 올라가는 거. 파도에 그래서 타겠습니다. 박수 치면 돼. 여기 북한처럼. 알겠습니다. 북한처럼?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 볼까요? 네, 그래서 이제 반도체 훈풍 같은 경우 대래 영향이 좀 있었는데 아침에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일단 이 발언들이 좀 있었죠. AI 최적화된 서버 주문이 급증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으면서 랠리가 지속이 됐고요. 그래서 뭐 델도 엄청나게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하고 뭐 이제 칩 만드는 이제 이런 기업들도 다 좋았어요. 뭐 슈퍼마이크로 그다음 뭐 AMD, 브로드컴 이런 것들 많이 올라서 필라델피아가 굉장히 반도체 지수가 높아졌고 그게 우리나라 반도체에도 훈풍으로 이어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 변압기는 요 영어 기사로 우리나라 쪽으로는 기사가 안 나왔고 이제 영문 쪽으로 기사가 나왔죠.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게 조금 이슈가 된 것 같아요. 오늘 맞습니다. 변압기 쪽에서 이건 큰 이슈네요. 큰 이슈죠. 그쵸. 일론 머스크가 인공지능이 전기와 변압기가 2025년에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느낄 것이다. 그 얘기 나왔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변압기. 검색 그냥 하는 거랑 네. 이제 이런 GPT를 사용하는 거랑 전력 소모가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라고 맞네. 하니까 근데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이제 물가나 이런 지표 보셔도 전력 부분에서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좀 출원을 할 수 있다라는 평가들이 일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좀 말씀을 네, 드리면 일단 마무리하고. 네, 네, 그래서 변압기 쪽은 사실 그거 외에도 AI 쪽이 안 붙어도 지금 인프라 투자다. 변압기 변화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좀 기대를 받고 있었던 상황인데 AI 반도체가 붙어버리면 이것도 얘기가 달라진다는 거죠. 왜냐면 아직 재생에너지가 25년부터 폭발적으로 터지는 거 반영도 안 됐는데 AI 반도체는 지금 완전 기세가 붙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이벤트가 터진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변압기 쪽에서 지금 전기차 충전도 같이 사업을 영위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HD 현대 일렉트릭이.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복합적으로 본다면 변압기가 앞으로 더 많이 수요가 늘어난다고 보면은 알겠습니다. 기세가 더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김정일 본부장님. 그 추가적으로 네. 대만에도 전력기기 네, 있는데 한 3개가 있대요. 네. 대만에도 전력기기 제가 잘 모르지만 네. 받은 거로 보면은 대만의 전력기기 업체들도 일제 신고가야 오늘 장중에. 그런데 25년도 내년도에 TSMC가 대만 내 전력 소비 비중이 현재 5.8%인데 TSM 차지하는 네네. 이 한 기업이 5.8% 소비하네. 전체 전력의 5.8% 쓴다. 대만에. 그런데 이게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수요가. 이거 2배 전력 이상?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 미쳤다. 이런 얘기가 대만에서 나오고 있고 와. 오늘 신고가를 쳤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그거에 단순하게 실적의 value up 그 다음 단계 스테이지를 얘기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이루어지면 좀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까지 한번 해봤고 넘어갈까요? 네, 한마디. 자, 오케이. 자, 오늘 이렇게 시장을 한번 정리를 해봤고 네. 어쨌든 박수 치면서 모두가 다 해피한 시장. 오늘 네. 첫 거래일에 뭐 첫 거래일이니까 이렇게 해서 분위기 좋게 또 끝난 것 봄바람이 같고 살랑 불었다. 오늘도 하락한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잘 전략적인 선택을 좀 해보심이 좋을 것 같고 네. 저희도 뭐 항상 나오는 패널들이 이제 다 비슷비슷하고 네. 의견이 저희가 뭐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비슷해서 다른 채널이나 다른 그런 컨텐츠들도 많이 좀 보시고 공부를 좀 해보시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의 오늘의 한마디 들으면서 김장현 본부장님 인사이트로 들어갈게요. 하창원 본부장님 오늘의 한마디. 네, 저는 상승을 즐기는 시장 분위기인데 이제 요 사진에서는 약간 이렇게 막 머리를 부여잡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명확하게 이해가 되는 거는 아니고 약간 헷갈리면서 근데 이 롱 포지션을 즐기는 약간 요런 느낌으로 생각을 해서 요 그림과 한마디를 이렇게 즐기는 거 맞아요, 저거? 그러니까 눈 돌아가는 거지. 눈 돌아가는 거. 네. 왜 올라가는지. 좋아, 이거구나. 아. His long emotion. 오케이, 알겠습니다. 상승을 즐기는 시장 분위기 그림을 가져오셨고요. 김장일 본부장님 오늘 한마디는요? Stop 99. Stop. 99. 그다음 Stop? 관용 뭘 고르시겠습니까? Stop Stop. 99. 관용. 이미 골라봐. 나왔어요. 이거 아닌데. 어이씨. Stop. 요거 그러니까 그림 있는 거 보여주세요. 그림. 그림은 재미없어. 그림 재밌는데. 네. 그림 이런 거? 이게 재미없어. 재미없어. 이상했는데? 아까 고르라고 하셨는데. 김 아니에요? 이거 골랐더니. 양방김. 이거? 양방김인데 이거. 김부각인데. 이상한데. 이거는 오늘 내 별로 적합하지 않아요. 스탑하고 네. 99. 아무거나 해주세요. 99.
99. 적정한 걸로. 삐지셨어요. 99. 아니 오늘 한마디인데 여러 가지를 가져오시니까. 오케이. 99 하고 스탑도 네. 할게요. 두 개 할게요. 네네. 저번에 했던 얘기야. 했던 얘기. 기억났어요? 존 스튜어트 밀. 아 좋죠. 그러니까 관심만 갖고 있는 사람 99명보다는 네.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 한 명의 힘이 더 크다. 아, 그 얘기를 존 스튜어트 밀이라고 철학자.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어로는 안 읽겠습니다. 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 그냥 관심만 있는 99명의 사람, 한 사람이 더 중요하다. 네, 한 사람의 말을 듣는 전력기기. 게 전력. 아무도 안 하는데 혼자서 확신. 변압기. 전력기, 그치 변압기 이런 변압기. 거지. One person with a belief is equal to a force of 99 오케이. who have own interest. 하고 그리고 요거 Stop dilly dallying. 딜리달링. 뭔데? dilly dally. 딜리달리. 우물쭈물하지 마라. 우물쭈물. 장 날라갑니다. 우물쭈물 못합니다. 우물쭈물 하지 마세요. 오케이 됐습니다. 오케이. 그림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우물쭈물 하지 마라는 민트한테 좀 적용되는 말인 것 같은데. 뭐, 어떻게 지금 알았어? 우물쭈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저는 아까 민준 앵커가 말했잖아요. AI에 대해서 조금 약간 반대적인 의견을. 근데 저도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요즘 챗 GPT를 다운받아가지고 쓰고 있거든요. 네네. 얘가 똑똑하긴 하지만 모든 걸 다 맡길 만큼 똑똑하진 않고 그럼요. 제가 다 걸러야 될 거 걸르고 그냥 이게 신기할 뿐이지 이거를 어떻게 삶에 적용하지? 그리고 이게 진짜 그렇게 빨리 올까? 이게 다 맞을까? 지금 네. 사람들이 다 이쪽으로 쏠려 있는데 네. 이러다가 만약에 아니라고 하면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저도 이제 쓰고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는 범위가 지금 제한적이잖아요. 아직은 그렇죠. 그러니까 발전할 룸이 더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딴 얘기인데 일론 머스크가 지금 오픈 AI의 그 누구죠? 샘 알트만을 고소했잖아요. 이거 AGI로 가는 거다. GPT-4. 근데 오픈 AI가 원래 넌 프로피트를 할 때는 이렇게 만약에 AGI로 가면은 너 이거 포기해야 되고 다 오픈해야 돼. 프리하게 해야 돼. 이렇게 걸었잖아요. 그 네. 무슨 얘기죠? 지금 GPT-4가 상당한 레벨로 와 있다는 거를 암시할 수도 있다. 그럼요. 이렇게 하면 얘기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우리가 그 AI 관련되는 것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우리한테 와닿는 그거는 6개월, 1년 뒤에 딱 와닿겠지만 이것이 거품이라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순간까지는 시간이 제가 봤을 때는 한 2, 3년은 필요할 것이고 주가는 아마 올해까지는 막 땡길 것 같아요. 내년 이맘때는 달라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스탑 딜리데링의 그건데 그 AI의 개발 속도가 생각보다 빨라서 오픈 AI하고 앨런 머스크가 경쟁이 아니고 붙었다. 그런 의미를 들으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잠깐 저기 델 얘기했는데 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 서버 있잖아요. AI 서버 수주가 분기별로 40% 이상 증가됐다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구체적으로 얘기 안 했지만은 주문도 엄청 늘었기 때문에 이 흐름은 이렇게 한번 시작하면은 웨이퍼 투입을 다시 하고 반도체 만들다 하더라도 네. 최소한 3개월, 6개월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까지는 게임 끝난 거예요. 쇼티지가 해결된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공급이 이슈가 되려면 올해 가을쯤 돼서 이슈가 되기 때문에 제가 스탑 딜리 딜링이라는 어쨌든 간에 익스포저 여러분을 시켜야지 여기서 먹을 게 있다. 그게 5%건 10%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가 썼을 때 모든 사람이 해피할 때는 이 네. 주가는 고점이에요. 지금은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지금 초입이다. 네, 초입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죠. 뭐 지금 뭐 이거 뽐뿌질 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네. 지금 AI가 나온 건 뭐랑 비슷하냐면 인류가 처음 뭐래요? 아니 잠깐만. 깜짝 놀랐네. 뭐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되게 신경 나왔어. 아니 나 신문지 말아서 뒤통수 때리는 줄 알았어. 이건 초기야. 이거 쌓였죠. 쌓인 거야. 되게 쌓였죠. 아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약간 이렇게 초기라고. 적으시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둘 다 아무 말 안 하길래 깜짝 놀랐어요. 에라이 너 말하는 줄 알았지. 아니, 제가 어떻게 감히? 예, 예. 아니 저는 약간 AI 지금 나온 거를 보면서 인류가 처음에 이제 불을 발견했을 때 뭐 이런 때랑 좀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가 우리의 삶을 더 낫게 할 수는 있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디스토피아적으로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까? 이거는 난 좀 불가능하다고 보고 불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 쓰는지 모르잖아. 그죠. 잘 모르겠어. GPT가 나한테 불편한 이유는 내가 이걸 어떻게 쓰는지 몰라서 그런 거야. 그래서 GPT 그것도 있잖아요. 앱스토어 같은 것도 있어서 거기서 내가 맞춰서 쓰는 GPT들이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 나오는 계속해서. 맞아요. 그치, 그런 자기 것들이 내가 만약에 코더 뭐 코딩하는 사람 거기에 프로그래머야. 그러면은 그 코딩하는 GPT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좋은 질문을 해서 좋은 답을 얻는 맞아요.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고 그 송기령 부사장 아시죠? 그 빅데이터 하시는 빅데이터 분. 하시는 분. 그분이랑 지난주에 이제 저기 녹화를 하나 했는데 그분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 앞으로는 이 AI를 잘 쓸 수 있는 사람과 잘 쓰지 못하는 사람으로 효율성이 나뉜다. 나뉠 것이다. 그거 튜토도 나올 거야. 그거 네, 가르쳐주는 그 가외선선 나온다고. 음. 우리가 많이 사용하게 되면 그런 수요가 있으면 그거 가르쳐주는 사람들 또 나오고. 나오겠죠. 근데 그런 단계 가지도 않았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아까 말한 AGI 이게 엄청 똑똑해서 나를 대체할 정도로 느낀다는 그거는 하사비스인가 그 딥마인드 하는 네네. 그 저기 머리까지 친구잖아요. 그 친구는 2030년 봤는데 지금 오픈 AI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는 4, 5년 뒤에 온다는 거고 그다음에 앨런 머스크는 4, 5년도 안 걸려. 1, 2년 안에 온다는 거고 그래서 반도체가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틀렸어. 그게 아니야라고 허상이라고 누가 반박을 하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반박이 틀렸다는 게 반박하는데 최소한 6개월, 9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올해는 2분기, 3분기 길게 보면 올해 말까지 짧게 보더라도 2분기, 3분기까지는 그냥 가는 거예요. 오버슈팅을 세게 할 수 있고 하이닉스를 내년도 실적을 땡겨서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앞자리가 바뀔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오케이.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래 하면서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네. 다양한 또 반대 의견도 있어요. 그죠, 그죠. 두머랑 부머 뭐 이런 걸로도 막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찬성론자, 반대론자 이런 것들도 많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많지 않아 가지고 5분 동안 김정일 본부장님 오늘 저희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 해주시고 컬컬컬 가죠. 인사이트. 별로 말씀드릴 게 워낙 있는데 네. 뭐 PC 이거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었잖아요. 네. 지금. 예. 그럼 요거 어디 갔지? 없네. 요 봅시다. 요. 오늘 아침부터 너무 바쁘셨으니까. 요거. 오늘 어떤 내용을 어떤 내용입니까? 가져오셨을까요? 내용 먼저 말씀해 네. 주세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늦어지고 있어요. 중요한 건 금리 인하 기대감이 늦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장이 하드 캐리한 놈이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가 지금 늘어지잖아요. 그러면 더 쏠린다. 아까 말한 것처럼 그쪽으로 그 더 얘기를 쏠린다. 하겠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은 늦춰지는데 그래도 가는 놈이 있다는 게 중요하고 그 쏠림 현상은 샴법치 만드는 아저씨 있잖아요. 샴법치 얼굴 안 봐서 모르지만 이 친구가 금리 인하는 만장일치로 이루어진다. 사람들이 다 만장일치가 되지. 첫 번째 금리 인하는 최소한 여기 4명이 다 일치가 돼야지 금리 인하를 한다는 거예요. 금리 인하 생각보다 빨리 안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했고 어떤 사람은 올해 내 안 된다라고 명시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식에서 돈은 뭐 어디 봐. AI하고 이런 쪽 더 쏠려요. 그렇죠. 그 얘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미뤄지면은 위에 코스피고 뭐 상단은 계속 악유가 될 텐데 근데 주식은 더 쏠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겁니다. 모이포트 네. 현금 비중은 전체에서 10%에서 30% 가지고 있고 제가 30%를 말씀드렸는데 요렇게 했잖아요. 네. 이렇게 잘하는 사람은 이빠이 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빠이. 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빠이. 그래도 그 세이프하게 하려면 30%는 네. 갖고 있는 게 편할 것 같고 뭐 20%, 10%는 조금 쉽지 않다. 근데 반도체가 40%, 그러니까 나머지 60%, 70% 반도체 그 중에 반 정도. 근데 한국하고 미국하고 섞여 있고 애매해요? 그럼 요거 반. 넥스틴, 이오테크닉스, 삼위 반도체들. 네. 근데 이게 신기한 너무- 게 삼성전자를 넣으셨네요. 네, 넣었죠. 누가 예리하게 찍고 이거 왜 넣냐고 물어보더라고.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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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론도 ICP 한다는데 삼성전자 혹시 하면 어떻게? 갑자기 올라가면 삼성전자 없이도 아주 곤란한 지경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만 넣자. 그러면 뭐 반도체 누군가만 잘 가는 게 아니라 다 잘 간다 이렇게 그러니까 보시네요. 사이닉스가 계속 16만 원씩 치면은 계속 가는 거 부담스러울 때 삼성전자의 보험성으로 포트를 채울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단 1분기 실적이 그래도 컨센서스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데 아직은 모르겠어요. 뭐 지켜보면서 저 포트의 중요한 의미는 김정일 본부장님이 개별 종목으로 하나 찝어서 승부 보기는 사실 굉장히 어렵다. 까다로운 시장이 됐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다 가는 건 다 가니- 맞으니까 수익률이 좀 적더라도 그쵸. 포트에 이렇게 다양한 뭉탱이로 넣는 넣어라. 그런 전략을 가져가자. 뭉태기 안 가지고 한미 반도체 하나 하면 됐겠지. 그렇죠. 근데 그거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섞으라는 얘기고 합해서 35%. 근데 그 못지않게 자동차 그 다음에 여기 은행주 포함한 EV 요거 합하면 얼마 되죠? 한 20%에서 30%. 네. 그러니까 반도체보다는 높지 않아요. 근데 그거 못지않게 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얘기했는데 방산 이런 것도 조금 약간. 그다음에 아까 실적 잘 나오는 거 아까 네. 뭐 의료 저기 미용이나 뭐 화장품 화장품. 눌림 뭐 받았고 좀 있다가 조금 사는 거 이런 것도 갖고 있다가 이 바뀌면 좀 바뀌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한 70% 채우고
70-80% 치고 20% 남아요. 네. 오케이. 모이포트는 네. 반도체 익스포저가 한 30%에서 40%, 자동차하고 자동차가 기업 10%에서 15%, 기업 밸류업 그 비슷하게. 10%에서 15%, 나머지. 그리고 나머지는 방산, 조선, 제약, 바이오, 그리고 기타 이런 식으로 채우면 좋을 것 같다. 중요한 거는 이제 현금 비중 자체가 굉장히 적어졌다. 적어졌다. 요게 좀 약간 포인트인 리스크 것 테이킹 같습니다. 하는 겁니다. 30% 이상 남지지 않겠습니다. 한 20%, 30%. 제가 본 일에 가장 공격적인 뷰이시지 않나 맞아. 싶은데. 그 기관 투자가들은 네. 사실은 현금 비중이 거의 10% 20% 이하예요. 진짜요? 공격적이네. 와. 아니 돈을 냈겠으니까 놀면 안 되거든. 그건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어. 현금 한 30, 40% 갖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보통은 30% 이하, 20% 이하입니다. 보통 기관 투자가들은. 개인 투자가들은 그래서 더 하려면은 한 40%, 50%도 맞는데 어떤 저는 이제 대세가 왔다고 보기 때문에 조금 낮춰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런데 어느 한 종목을 찍기에는 쉽지 않다. 네. 오늘 하이닉스하고 삼성반도체 내일 사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무책임한 건 아니지만 그래요. 그래서 아까 ETF도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한 거다.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음마772님께서 네. 이노엔 한번 봐주세요. 제발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요것도 이노엔이 오늘 저희 방송이 끝나고 댓글창에 이노엔 뭐가 고민이신지를 댓글에 올려주세요. 써주시면 저희가 콸콸콸해서 충분히 좀 소화를 해드립니다. 왜냐면 지금 이노엔을 뭘 얘기를 할지 모르니까 이렇게 채팅창에 쓰시면 HK 이노엔 HK는 네. 그러니까 뭘 받으려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시간이 필요하니까.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써주시면은 오히려 저희가 콸콸콸해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오늘의 콸콸콸로 한번 들어가 보죠. 오늘 가보죠. 자, 오늘 3월의 첫 거래일인데요. 오늘 여러분의 주식으로 쌓인 피로를 말끔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콸콸콸. 콸콸콸. 박하윤의 바카스. 콸콸콸. 오늘의 사연 보여주세요. 네. 네. 오늘은 아무래도 파묘를 보시고 오셨나봐요. 아, 파묘. 오늘의 사연. 누나 그거 네, 파묘 먼저. 잠깐 요거 전에 파묘 일단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아, 목요일 날 제가 댓글 봤나요? 스포했더니 죽어라고 욕하는 말이시더라고. 머리 박습니다. 약스포였는데 어쨌든 제가 다시 모니터링 해보니까 좀 스포긴 약간 스포였다. 스포긴 스포더라고요. 스포였어? 그래서 죄송합니다. 네. 네, 어제는 듀운 봤는데 그거는 스포 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오케이. 그래서 어제 듀운 보고 파묘 봤으니까 CJ CGV 갑니다. 갑니다. CJ CGV 한번 네, 보여주시죠. 바카스 사연 CJ CGV 어떤가요? 무지성으로 백화점 쇼핑하던 시절에 코로나 끝물이니까 뭐 영화관 다시 활성화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해서 들어갔는데 마이너스 무려 70%입니다. 19,600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나마 요즘에는 파묘 덕분에 마이너스 69.84%인데요. 올라갔나 보네. 큰 비중이 아니라서 정리를 하고 나올까 하는데 가망이 없겠죠. 손절 금액은 기준을 어느 정도로 잡아야 할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하보노님께 그리고 또 질문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CJ, CGV 돈을 코로나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적자였는데 이번에 흑자로 전환을 해서 영업이익이 497억 원 정도 찍혔는데 일단 계속해 적자였다라는 상황이고요. 근데 매출은 좀 늘어나네요. 매출은 신기하네. 늘어나요. 그 오. 이유가 CJ CGV만 잘 나왔다고 해요. 네. 다음 장 보여주시면은 네. CJ CGV가 해외에서 영화관을 많이 가지고 있대요. 근데 국내만 가지고 있는 메가박스는 여전히 적자. 아, 롯데도 진짜? 적자. 근데 해외 영화관을 많이 가지고 있는 CGV만 좀 흑자 전환이 됐다고 합니다. 다음 뉴스 보시면요. 네. 아무래도 파묘 요즘 너무너무 잘 나가잖아요. 그래서 흥행의 쇼박스, 많이 CJ 올랐네. CGV 요즘 최근 들어서 주가가 쭉 올라왔는데 어제 오늘 이렇게 좀 하락하는 상황인 것 같고요. 다음에도 좋은 소식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요. 1990년생을 임원으로 발탁하셨어요. 동갑이네. 와, 씨 부럽다. 경영 리더 6년 만에 경영 와. 리더가 됐다고 와, 합니다. 뭐야? 또 나도 시켜줘. 브라이언 대표할 수 있어. 나도 시켜줘. 그럼 할 수 있지. 3% 어? 쭉. 뭐? 방준식 네. 경영 리더. 네, 그냥- 특수 관계는 아니다. 네, 경영 리더님, 이분께서 이제 앞으로 좀 MG 스타일로 새롭게 경영을 해 나가시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해봤고요. 다음 장 보시면 대신증권에서 그렇게 계속 밀고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본 적이. 아니, 원래 이 대신주가 애널리스트가 네. 엄청 여기에서 리포트도 많이 내고 코멘트도 많이 나고 근데 약간 긍정 편향이야. 아 너무 긍정적이에요. 왜냐면 원래 긍정 편향이야. 2023년 8월부터 네. 어제와는 다른 CGV. 네. 올해는 확실히 보여줄게. 거의 다 왔습니다. 믿으시겠죠? 막 이러는데 그래서 그 저기 시간은 쭉쭉 내려갔어요. 약간 저기 사실. 약간 양치기 비슷하게 아. 저는 죄송합니다. 그렇게 퍼셉션이 가지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제가 조금 갖습니다. 아. 그럼- 잘하세요. 디테일하게 잘 정리하는데 네. 주가는 조금 방향이 안 맞을 때가 어, 많더라. 그리고 이번에 나온 마지막 리포트에서는 목표가 10,000원이었다는 거 10,000원? 참고해 주시고 지금 얼마인데? 지금은 CJ CGV 5,930 5,000원대입니다. 그렇게 내려갔어요. 네. 네, 이렇게 뭐 유중에다가 내려갔어요. 뭐 이것저것 있어가지고. 기가 막히는 거. 다음 장 보시면 이렇게 좋은 무슨 긍정적인 인사이더? 이야기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 이번 올해 상반기에 좀 주목해 볼 만한 영화는 없네? 저는 인사이드 아웃 요거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뭐 혹성탕을 인사이드 아웃 치는 그 이런 애들 것들이 나오는 있긴 그거 아니에요? 했는데 저거는 그렇게 대박 나기가 쉽지 않을 것 그죠. 같아요. 그래서 인사이드 그렇게 아웃 큰 정도가 영화들이 있나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다음 장 보시면 차트인데 차트도 이번에 파묘 때문에 쭉 올라오다가 아이고야. 쑥 음봉, 장대 음봉을 맞았거든요. 그 차트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의 결론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영화관 일주일에 몇 번 가세요? 일주일에 몇 번? 네. 그는 한 분기에 몇 번 가냐 이렇게 그죠? 얘기했잖아요. 넷플릭스 일주일에 몇 번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 늦어도 2주에 한 번. 그니까요. 그러면 저 같으면은 굳이 CJ CGV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하창원 본부장님. 네, 네.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그 CGV가 실적이 또 잘 나온 거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세 번이죠. 가격 영화표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영화가 되게 많이 비싸졌고, 뭐 통신사 VIP 이런 거 있지 않으면은 저도 거의 안 가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렇게 저번에도 한번 굉장히 좀 큰 갭을 만들면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요 이제 7,300원까지 갭이 있습니다. 요거를 메우는 것까지는 한번 보시는 거는 나쁘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상 보시는 것은 저는 좀 상당히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닌가. 왜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관을 가는데 요즘에 그래서 프리미엄관들이 좀 많이 늘어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누워서 보는 거나 아니면 뭐 안에서 비싼 거. 네, 비싼 거 있잖아요. 맞아. 비싸고 이제 칸이 좀 적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프라이빗- 파면 누워서 봤어요. 템퍼. 네, 그거 그러니까 얼마야? 한 3만 원? 5만 원. 두명 보면 10만 원 두 정도. 명 보면 10만 원. 네, 네. 맞아요. 나는 못 간다. 누구랑 누워서 봤어요? 그 모르죠. 엄마. 어, 우리 엄마 허리 안 좋아서. 왜? 효자다 효자. 효자. 아, 템퍼. 끝내라고요? 네. 뭐 빠- 끝내? 빨리 끝내라고. 아, 그렇구나. 3분 4시 남았는데? 반까지 아니야? 4시 반까지 2분 남았는데? 뭔 소리야? 여러분 잠깐 혼선이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고요.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7,000원, 200원, 300원 정도까지 갭을 보되 네. 좀 이렇게 구조적으로는 조금 물음표가 있다 아. 정도로 좀 구조적인 얘기 정리해보겠습니다. 많이 말씀하시네. 네. 비구조적. 알겠습니다. 네, 여기서 그럼 마무리를 해볼까요? 저는 네. 요 한마디. CGV 같은 종목을 딱 보면은 역시 우리나라가 밸류업 프로그램과 함께 상법 개정과 함께 이거를 다 뜯어 고쳐야 된다. 경영으로 개판 쳐놓고 주주들한테 유증 엄청 때려가지고 유증하고. 그죠, 예. 주가는 떨어지고. 그 살아난 거 아니야? 예. 그래서. 나 이거는 진짜 주주들은 손 놓고 당할 수밖에 없어. 갑자기 유증 맞아요, 뜨고 맞아요. CJ, CGV 뭐 좋다고 막 얘기할 때는 언제고 막 그러면서 이거는 밸류업이나 이런 걸로 쫙 해서 어구리. 음. 어구리.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CJ, CGV.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분 가지고 계신 분은? 그러니까 갭까지는 한번 보시되, 그러니까 지금 파묘나 이런 이벤트가 있으니까 조금 한번 노려 보시되, 요 이상은 좀 쉽지 않으니까 의사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방은 지금 상황에서 정말 운 좋게 나오면 한 20% 30%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이상은 좀 어렵다. 파면 1,000만 명 돌파하는 순간에 올라갔을 때 팔면 되겠네. 아, 뭐 파묘 그것도 좋은 다음 주 포인트가 중에 될 수 있겠죠. 3,000만 명 돌파할지도 모르겠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뭐 끝내라 그러니까 빨리 끝내야 될 것 같고 네. 노발대발님이 여친 애칭이 엄마냐고. 애기 엄마냐고. 선 넘지 마. 애기 엄마라고. 네, 엄마랑 누워서 엄마, 봤습니다. 효자입니다, 저. 자,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아침에 저희 하는 그 모닝벨
모닝벨 맞아요? 오프닝벨. 오프닝벨. 이런 거 좀 알고 하세요. 오프닝벨. 아니 내용이 중요한 거지 모닝벨이 제목이 뭐가 뭐야? 중요합니까? 모닝벨. 그것도 모닝벨. 많은 관심 가져. 오후벨도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네. 굉장히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네. 그게 잘 돼야 민트를 저희가 데려올 수 있습니다. 맞아요. 처음에 저희가 파일럿이라서 셋이 들어간 거예요. 그쵸. 실험지로 들어간 겁니다. 맞아요, 실험지.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괜찮다 싶으면 많이 테스트를 들어와요. 맞아요. 하고 들어와요. 이제 모셔오는 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호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모닝벨 좋아요.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많이 네. 눌러주셔야 됩니다. 모닝벨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자 그러면 내일도 오늘같이 거의 모두가 해피한 장을 보내기를 기대하면서 내일 저희는 셋은 이제 오프닝 벨 때 뵙고 그리고 민트는 3시 반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